네, 시종일관 투자 전략, 출발 전략이군요. 예, KDB 대우증권 온메이트 박민수 팀장, 아까 뭐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어떻게 시장 전략을 잡아볼까요? 코스피가 조금 어렵군요. 예. 자, 요즘 뭐 쉽지 않은 코스피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단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 행진을 좀 벌여주는 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 증시가 1월과 같이 좀 디커플링 되는 이런 모습들이 3월 중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의 그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증시가 2월 달에 상당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2,000포인트를 좀 넘어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펀드에서의 환매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물량들이 결국엔 투신권의 어떤 매도로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 지금 현재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뭐 숨고르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뭐 어떤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잠시 주춤하긴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들인데, 특히 이제 중국계 쪽에서 보면은 자금들이 2월 달에 1.2조가 좀 들어오는 아주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의 지속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 자금도 역시나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 속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기관의 어떤 투신권의 매도 속에서도 외국인이 좀 흐름을 잡아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숨고르기 국면 속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좀 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어느 쪽으로 좀 매수를 좀 해볼까라는 부분들인데요. 결국에 최근에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지자체에서 대량 매수가 되려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IT 업종에 대한 많은 매수들이 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흐름들이 또 그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익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또 새롭게 좀 개정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 IT나 소매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뭐 자본재 쪽은 아직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재 중심으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비 투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아직은 약합니다만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점 매수 전략에서 본다면 철강이나 정유 쪽도 역시나 관심 대상으로 좀 한번 두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종목을 본다면 뭐 SK 하이닉스나 대상,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숨고르기 속에 IT가 선전한다 이건가요? 네, 소매업종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는 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점 방승현 연구원.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코스닥은 요즘 상대적으로 전략 자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이 오늘 550포인트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2009년서부터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에 위치했는데, 박스권 상단권이 550포인트 상승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돌파해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닥의 강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디커플링에 대한 대안 투자로서 코스닥이 부각이 되느냐. 단지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코스닥의 상승을 그거에만 두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펀더멘탈이 바뀐다고 좀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월 달부터 계속해서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코스닥 시장에 보여왔습니다. 또한 과거 5년간 이명박 정부를 살펴보자면 주로
그리고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는데 중소기업은 낙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었다는 반면에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육성 정책을 피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은 그 IT 버블 때를 제외를 하면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그 코스닥 550의 돌파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 코스닥 시장의 강세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 종목 발굴의 방식이 버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 보유를 하고 있거나 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창투사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최근 정부가 IT 융합 쪽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컨텐츠 쪽 그리고 그 플랫폼 쪽 그리고 진단의학 쪽, 애니메이션 이런 쪽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관련해가지고 예스24와 비상교육 관심 있게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진단의학 쪽에서는 시젠과 인포피아,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오로라와 대원미디어, 그리고 R&D 쪽에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EMW, 그리고 텔코웨어, 넥스트칩, 마지막으로 창투사들 보면은 DPC,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식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상생과 동반 성장, 뭐 요즘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사실 IT 쪽은 뭐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삼성전자의 벤더들이 우수 기업들이 많은데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뭐 기업들을 좀 가보면은 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삼성 눈치를 많이 보더군요. 이제 저희가 거꾸로 삼성전자를 나중에 컨택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은 한번 쭉 분해를 해보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종일관 출발 전략 KDB 대우증권 언메이트 박민수 팀장, 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점의 방승현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